그 이제 264쪽입니다. 시제 보세요. 260. 시제가 이제 영어로 텐스라고 하는데 보세요. 264쪽. 이 텐스가 재밌는 게 이게 시제라는 뜻 말고 긴장하다는 뜻도 있어요. 긴장한. 그렇죠. 영어에서는 시제가 나오면 긴장해야 돼. 왜냐면 12시제에 무려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그다음에 진행형 있죠. 그다음에 완료가 있잖아요. 완료. 네. 완료도 있고 또 완료 진행형이 있어요. 과거 완료도 네, 그렇죠. 과거 완료, 진행형, 뭐 미래 완료. 무려 시제가 12시제야. 그러니까 텐스가 말되죠. 시제가 나오면 뭐 얘들아? 긴장해. 긴장이다. 이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영어에서 텐스 찾아보면. 그래서 시제라는 것은 보세요. 뭐라고 설명 나오죠? 자, 264쪽입니다. 제가 질문들 그럼 집중. 잠깐만. 예, 말씀. 텐션하고는 어떻게? 텐션의 긴장. 아,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아, 역시 어학을 잘하셔서 제가 뭐 가르쳐 드릴 게 없네. 텐스에 여기 ION이 붙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텐션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텐스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에 대한 관념이 문법적인 범주를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이걸 그래서 다음 중 시제의 뜻이 뭔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뭐 여러분 문법학자가 될 거 아니시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제는 보세요. 30분 전에 과거죠. 30 그러니까 왔다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30초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죠. 진행되어서 과거때가 된 거죠. 그 일이 터졌을 때 속수무책이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제는 이런 성, 그러니까 성은 남성, 여성 그 성을 말하는 거고요. 수와 같은 문법 범주의 자격을 가진 것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제라고 하면 동사의 형태 변화에 의해서 범주화된 시간관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제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30분 전에 30분 동안 밑줄 쳐져 있잖아요. 터졌을 때 이런 걸 보면 아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시제가 어쩌고저쩌고 밑에는 넘어갈게.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26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화자가 말을 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발화시라고 해요. 그 264쪽에 그 밑에서 둘째 줄 있잖아요. 발화시.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펄발자의 말할 화자 아닙니까? 발화시. 어터런스 타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시간선상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위치한 시간은 사건시. 사건시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이거를 사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시 뭐라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기준되는 시간을 이제 기준시라고 하죠. 언급시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건 뭐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밑에 단락으로 밑에 단락을 보면 시간 표현이 반드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만 아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절대 시제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단락이 둘째 줄 보고 있어요. 265쪽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 뭐라고요? 시제 절대 시제. 발화시가 아닌 어느 때 주절의 시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상대 시제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 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국어는 시제를 가지지 않아.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냐면 중국어에서 기억나세요? 민텐, 샤오위 이렇게 썼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민텐, 내일 아침에 샤오위 비와, 내일 아침에 비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일 아침에 비와라고 썼지만 내일 아침에 뭐예요? 비가 올 것이다. 맞나요? 네. 이렇게 된다. 중국어가 은근히 좀 쉽다 그죠? 네, 중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쉬워요. 저는 일본어는 막 이게 히라카나 써야 되고 카타카나 써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민텐 샤위하고 이제 여기서 콤마 찍고 워짜이짜 이런 거 이렇게 볼까요? 워짜이짜 그러면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워짜이짜. 그러니까 한자 알면 중국어가 쉬워요. 이게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샬람 비단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비단을 좋아해 뭐 이렇게 하는 걸 줄여서 막 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존이 음악을 좋아한다. 맞죠? 존 loves music. loved music은 음악을 좋아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will은 would고 shall은 should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말은 크게 보면요.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말은 현재와
이 현재와 이 뭐 미래, 과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도 과거, 미래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과거라는 것도 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해요. 이제 왜 애매한지를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우리말은 불분명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 과거, 미래로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그게 아닌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266쪽. 자 보세요. 둘째 줄부터 볼게요. 거기 밑줄 치세요. 우리말의 시제가 있는 걸 인정할 때 논란의 중심이 있는 것은 미래 시제의 인정 여부다. 밑줄 쫙 치세요. 미래 시제의 인정 여부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계시 현재에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자 볼까요? 서울은 지금, 지금의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춥겠다의 개세 동그라미. 지금인데 춥겠다 원래는 돼야 안 돼요. 근데 쓴다는 거예요. 또 지금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있겠다의 겟 밑줄. 자, 그러니까 2번은 현재라고 쓰라고. 2번 현재. 자, 2번 뭐라고? 현재. 자, 2번 현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현재, 그러면 3번은 뭐냐? 과거예요. 3번이 뭐다? 과거예요. 왜?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겠다, 겟. 그 다음에 길이 끊겼겠다, 겟. 그러면 폭설 때문에 끊겼겠다, 뭐뭐 했겠다, 이런 건 다 과거형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2번은 현재, 3번은 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계시 미래만 나타났냐 이거지. 참 애매하네.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적으로 하면 그냥 will 쓰면 다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계시 현재로 온다는 거예요. 자, 또 4번 볼까요? 4번은 추측이라고 써. 이 계시 얼마나 복잡한가 볼까요? 4번 추측. 쓰세요. 4번에다가 밑에다가 추측이라고 쓰라고요. 5번 파란색 밑에다가 의지. 의지라고, 의지 알죠? 6번은 능력. 이렇게 쓰세요. 자, 쓰셨죠? 그럼 볼게요, 다시. 4번, 내일은 비가 오겠다, 추측이죠. 이번 합격하겠지, 추측이죠. 자, 추측이에요. 됐죠까지? 근데 5번 볼까요? 이번에 성공하겠습니다, 의지. 이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지. 맞죠? 자, 6번 볼까요? 들겠다, 한 손으로 들겠다. 나도 풀 수 있겠다, 능력이죠. 능력. 자, 이게 다양하게 쓴다는 거예요. 자, 267점. 그래서 추측, 의지, 능력은 시간의 문제를 반영하는 시제의 수관이 아니다. 서법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서법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좀 나오긴 나왔지만 좀 필기를 좀 해보실, 지금 이건 칠판 안 써도 되겠죠? 서법은 뭐냐면 써보세요. 화자가, 서법 땡땡한 화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의미의 범주. 다시요. 화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뭐의 범주? 의미의 범주를 서법이.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서법의 뜻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 막 한 10번 외우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서법을 그래서 무드라고 그래요. 무드는 분위기라는 뜻인데,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더 쉽게 말하면 이 스피커의 심적인 상태, 영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드 서법이에요. 스피커 화자의 심적인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 무슨 일이 있는지, 자, 7번 봅니다. 있는지 밑줄 치세요. 간다. 무슨 일이 있는지가 현재형이죠. 네. 그러니까 간다를 쓴 거예요. 있었는지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뛰어갔다 미래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건너뛰고, 자, 그 다음 달 밑에서 둘째 줄에 따라서 다음에 밑줄 치세요. 우리말에는 자, 과거야 현재 또는 과거의 비과거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과거와 현재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 알겠죠? 참 우리말이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겠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공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 8번에 보면 간다, 잡는다, 이건 크다, 맞아요. 크다, 많다 이런 거 넘어가 되겠죠? 네. 자, 철수는 우리 반 반장이다. 이런 거 다 현재형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우리말을 어려워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머리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자, 나머지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11번 예문 볼게요. 왜 사냐면 웃지요. 이거 시 아시죠? 왜 사냐면 그 사람은 까다롭지 않고 맨날 웃어요.
나는 그냥 이런 일을 하오. 다 현재형으로 쓴 거죠. 하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위에, 바로 위에. 12번.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간이다. 당연하죠. 그는 곧 돌아온다. 이것도 원래는 그는 곧이니까 돌아올 것이다가 맞죠. 네. 근데 현재를 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는 곧 돌아온다를 그 현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모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이것도 의미는 현재형이지만 갈 것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지만 과거의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13번.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돈다. 자, 이건 좀 이렇게 써볼게요. 13번은 13번. A번 진리 쓰세요. 2번도 진리. C번은 습관적 반복. 습관적 반복.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제 14번 A죠. 이건 역사적 현재. 역사적 현재. 자, 14번에 B도 역사적 현재.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쓰십시오. 자, 지구가 태양 둘레 도는 거는 진리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물이 영도에서 오는 것도 진리고, 매일 산책하는 거는 반복이죠. 습관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왜군 배가 오자 이순신장군은 주먹을 불끈 쥔다. 이런 거는 소설 속에서 나오고. 그렇죠. 소설 속에 쓰죠. 소설이라든가 희곡 같은 데서 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그냥 현재라고 안 하고 역사적 현재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서동도 역사적 인물이니까 서동은 마파는 아이가 서동 아닙니까? 맞죠? 이제 선화공주가 있는 곳을 향해 집을 나선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가에서 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서동과 선화공주 만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게. 예. 근데 이제 한가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백제 서동은 백제 사람이잖아요. 네. 이 백제의 불교가 이 신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랑 관계로 썼다는 거예요. 백제의 불교가 신라가 불교가 나중에 전파되잖아요. 맞죠? 네. 신라의 불교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놨다. 이런 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의견이에요. 하긴 문화적으로 신라가 제일 뒤떨어져 있어. 네,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 과거 시제. 자, 과거 시는 뭐 뻔한 건 넘어갈게요. 만났다, 뭐 만났어요, 이민을 갔어, 이런 거. 다 뭐뭐 했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세요. 자, 거기 위엔 넘어가고 16번 바로 위에. 아세 용법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자, 볼까요? 화단에 꽃이 핀 걸 발견하고 꽃이 피었다. 오늘 무슨 일로 양복을 입었니? 자, 16에서 표현된 일은 딱히 어느 과거의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꽃이 핀 걸 발견하고 꽃이 피었다라고 한 게 과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거. 지금 피었다. 또 양복을 입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짝 빼 입었어? 현재형 아니에요? 너 되게 오늘 뭐 하여튼 짝 빼 입었다. 영어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You are dressed to kill이라고 그래요. You are dressed to kill. 이거 아세요? 너 오늘 정말 짝배 입었다. 영어로 You are dressed. 너는 옷을 입었다. 근데 어떻게 입었냐? To kill. 죽이기 위해서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kill은 매혹시키다는 게 있어요. 매혹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팝송 중에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Killing Me Softly. 나를 부드럽게 매혹시킨다. 그의 부드러운 노래가. 나중에 인터넷 여기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노래 있어요. Killing Me Softly. 하면 맨날 투기를. 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매혹시킨다. 그러니까 너 오늘 칼잡이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는 오늘 매혹시키기.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도 옷 잘 입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인다. 이게 진짜 죽인다는 뜻이 아니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옷 잘 입어봐요. 죽인다 그러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271쪽으로 이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아시 들어갔다고 과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아시 또 재밌는 건 둘째 줄,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아는 과거의 의미보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밑줄 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학교에 가다가 밑줄. 17번에 이해. 갔다가 밑줄. 그렇게 밑줄 치셨죠? 그럼 가다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중간에라고 써놨어요. 가다가에다 밑줄 치고 중간에 썼나요? 가다가 밑줄 중간에. 근데 갔다가는 가는 행위 완료. 가는 행위 완료. 이게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죠.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 뭘 놓고 왔어. 시계를 놓고 왔어.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한 지하철,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그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 가다가 지하철 가기 전에 이제 오잖아요. 그게 가다가요. 근데 갔다가는 뭐냐면 지하철 타고 갔어. 완전히 지하철 타는 곳까지 완전히 갔어. 가서 개찰구 딱 보니까 아 내가 지갑 놓고 왔어. 그게 행위 완료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는 지하철 타고 가려다가 지하철 안 들어갔는데 그게 온 게 가다가고 갔다가는 개찰구 있는 데까지 갔어. 근데 지갑을 놓고 왔어.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하세요. 됐죠, 여기까지? 네. 지금 18번. 자, 이거는 뭐냐면 늙었어, 닮았다, 익었다, 잘생겼다죠.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늙었어. 그러니까 늙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상태. 거기 닮았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썼지만 과거형은 아니죠. 그래서 신랑이 참 잘생겼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잘생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다 완료의 의미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 옛날에 닮았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거 다 현재 어떤 이게 완료된 상태라는 거예요. 부쩍 늙었어. 이것도 변함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진행 완료라고 해요. 진행 완료. 진행되는 것이 완료됐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진행 완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썼지만 과거는 아니다. 그냥 상태 지속이지.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철수가 어제 결혼했어. 소용없어. 이런 건 아실 거고. 자, 근데 이제 20번. 철수야, 옷 다 입었니? 이건 과거형이죠. 옷 다 입었니 같은 경우는. 근데 무슨 일 있는지 영희가 오늘 아주 예쁘게 입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 옷에 먼지가 묻었다, 뭐 묻었다, 이런 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과거형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있고요. 자, 영화를 보면서 내내 웃었다, 싸웠다, 뭐, 바람이 불었다, 펄쩍 뛰었다, 아주 잘 잤다. 이런 경우는 다 완료 형태로 쓴 거죠. 그렇죠? 잘 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난 정말 잠을 잘 잤어. 세상 모르고 잤어. 이것도 나온 김에 제가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쓰냐면 I slept like a log라고. 이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나는 뭐처럼 잤어? 통나무처럼 잤어. 통나무처럼. 통나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 모르고 잤다는 뜻이에요. I slept like a log라고요. 로그가 통나무 아니에요? 그 통나무 안 움직이죠? 아, 이걸 막 나는 세상 모르고 잤다 영어로 해놨더니 I slept without knowing about the world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콩글리시예요. I slept 뭐라고요? like a log. 자, 이런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I slept like a log. 세상 모르고 잤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었다 이런 거는 다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말이 그래서 어시 천만원 재밌어요. 자, 272쪽에 23번에 바로 윗단락에 보세요. 아시 아까 뭐 현재형도 쓰고 그랬는데 자, 뭐도 나오냐? 미래의 일에도 써요. 미래도 써요. 자, 얘가 뭔 소리냐? 23번 볼까? 23번. 자, 큰일 났다, 죽었다, 다 갔다, 다 됐죠. 큰일 났다, 죽었다, 다 갔다. 자, 이건 앞으로의 일이라고 씁니다. 앞으로의 일. 쓰세요. 자, 이거 뭔 소리예요? 비싼 화병을 깨뜨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과거형이에요? 아니죠. 아, 너 앞으로 큰일 날 거야. 자, 이렇게 갇혔으니 꼼짝없이 죽었다. 죽었다는 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죠. 막차를 놓쳤으니 이제 다 집에 다 갔다. 집에 못 가서 이제 걸어가든지 뭐 알아서 할 거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273쪽.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자, 어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두 번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24번. 썼다. 자, 썼다. 어시 두 개죠. 예. 자, 이건 상황의 변화예요. 상황의 변화. 어서 상황의 변화 쓰세요. 근데 어는 그냥 동그라미 과거예요. 과거. 자, 오셨었다죠. 오셨었다. 이거는 뭐냐면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씁니다. 오셨다가 가셨다. 오셨다가 가셨다요. 그냥 오셨다는 오셨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정원에 꽃이 피었었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시들었을 수 있는 거죠. 피었었다는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들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그렇죠. 피어 있었다는 의미고. 아침에 선생님 오셨었다는 것은 오셨다 간 거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선생님 오셨다는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아침에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써버리면 이 선생님이 지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26번에 보면 또 이제 먹었지 하고 먹었었지 냉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었죠? 먹었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어. 차이가 없어요. 네. 26번은 차이 X가 없어요. 차이 X. 근데 27번 볼까요? 저 사람이 결혼했니? 이게 재밌어요. 결혼했었니? 이게 달라요. 자, 뭔 소리냐면 결혼했니는 과거죠. 네. 근데 결혼했었니라고 해버리면 지금 독신으로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있는 경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독신인데 저 사람이 결혼했었니는 지금 독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혼했었니잖아. 했었니. 예. 요즘 말로는 뭐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지 돌싱 돌아온 싱글 그죠? 돌싱남 뭐 돌싱녀 이런 말 쓰죠. 요즘 되게 많이 이걸 이제 많이 근데 요즘은 이게 뭐죠? 이제 옛날에는 좀 약간 뭐라고 했죠? 좀 부끄럽다고 그럴까?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거의 뭐 TV 봐보세요. 하도 많아. 예, 이런 거 막 돌싱들의 막 그 성사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생각은 없어. 네, 그렇죠. 옛날에 집에 있다니까. 옛날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공개 연애 다 하고 뭐 네, 맞아, 맞아. 다 결혼하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적으로 그래, 가는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개념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혼했었니는 그런 뜻이고 그 회사 완전히 망했어는 정말 망한 거. 예, 뭐라고? 네, 그러니까 자, 그 회사 망했어는 진짜 망한 거죠. 근데 망했었어는 뭐겠어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망했었으니까. 현재 예, 상태는 망한 예. 상태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 그다음 넘겨보세요. 274쪽. 274쪽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좀 내려오면 대과거 시제는 대과거 시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시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있죠? 과거 시제의 한 변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 젊었을 때 대단한 미남이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대단한 미남이었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다는 그렇죠. 거지. 미남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었었다는 것은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옛날에 잘 나갔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미남이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나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있잖아요. 되게 젊었을 때 잘생긴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되게 멋이 없어져. 근데 젊었을 때 잘생겨 유난기 지금 얘잘 얘들 들렸어. 엄청 멋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예요? 윤왕기. 유난기. 아니 유난기 지금도 멋있던데. 지금 노인네. 할아버지인데도 저는 멋있어요. 하여튼, 예. 너무 좋고 노래 잘하고. 예, 하여튼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옛날에 좀 괜찮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그러니까. 경우가 저기 그거 있어. 네, 하여튼. 김이라. 예, 너무 못생겼지. 예, 지금은 더 못생겼지. 맞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김이라 자, 잘생겼는데. 하여튼 영화 알겠습니다. 배우 김이라. 자, 넘어가서 더에 대한 이야기로. 기준이 이게 다르죠. 참 어려워요. 더가 원래는 약간 과거 해상을 나타내잖아요. 자, 275쪽 볼게요. 요즘 서울은 춥다. 현재라고 써요. 현재. 275쪽 30번 보고 있어요. 현재. 맞죠? 자, 벌써 개나리가 피었더라. 과거. 여기 쓰세요. 써놓으셔야 돼요. 자, 형이 딱 한 번 왔었더라. 대과거.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것은 과거보다 좀 더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 팀이 지겠더라, 울었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겠다. 이건 약간 미래적인 경향이 좀 있겠죠. 영화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겠다. 약간 추측의 또 의미도 있겠죠. 자, 그래서 참 이게 보세요. 개도 하나가 이렇게 복잡해. 요즘 현재도 나왔다가 과거도 나왔다가 미래도 나왔다가 뭐 대과거도 나왔다가 복잡하다. 그 밑에 뭐라고 나온 거는 잊지 마세요. 이거 읽는 거 아니에요. 게시 현재 과거 미래 다 쓰이는구나. 이거만 알면 돼.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 넘겨서 276쪽입니다. 자, 더가 쓰임에 이제 특이해서 제약이 따르는데 자, 이제 거기 넷째 줄로 내려보세요. 다른 사람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일에는 더가 부적합하다. 밑줄 쫙.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 보고 있어요. 276쪽이요. 예. 자, 다른 사람. 이게 이제 뭔지 설명드릴게요. 불국사는 경주에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276페이지에 35번 예문의 두 줄 위로 올라가서 거기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불국사가 경주에 있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불국사가 경주인지 모르겠다. 알죠. 이런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 네?
있어요 진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비문이죠. 이거 제 비문 표시 기억나죠? 비문 표시. 자, 해도 하나고 달도 하나더라. 이거 모르는지 해가 하나고 달이 하나인지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문 표시예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더라. 이거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 이건 유치원생도 아는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진리에는 덜을 안 붙인다. 여러분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진리에는 덜을 안 붙인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쉽나요?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게 이상하냐면 나가 주어가 됐죠. 나를 주어로 써서 더라 차더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이거는 돼요. 맞죠? 근데 나는 주말마다 등산하더라. 내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더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이제 37번은 뭐냐면 어젯밤에 몹시 춥더라. 어젯밤에 영희가 몹시 춥더라. 이건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어젯밤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6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썼지만 어젯밤에는 몹시 춥더라. 어젯밤엔 영희가 몹시 춥더라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한 경험도 있고 지가 관찰해서 내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어젯밤에 몹시 춥다라는 것을 딴 때는 안 추웠는데 어젯밤에 추웠다라든가 어젯밤에 영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는데 어젯밤에 몹시 춥더라. 이거 화자가 주어인 경우. 어젯밤에 영희가 몹시 춥더라. 이런 건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영희가 몹시 춥더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냉면을 먹을 때면 할머니가 생각나더라. 이건 돼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뭡니까? 짜장면 먹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더라. 이런 걸 쓰죠. 그런데 꿈에 내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더라. 꿈에라는 말 있잖아요. 꿈에. 동그라미 쳐봐요. 꿈에. 그러니까 내가 차더라는 잘 봐요. 내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더라 이 문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꿈에가 들어가면 돼요. 꿈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꿈에가 들어가면 차더라가 됩니다. 자, 지금 지금에서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예문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없죠? 이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40번에서는 이제 길을 헤매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라니까 보이더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형태지만 이런 말도 쓸 수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철수가 언제 왔디, 비쌉디다, 좆습디까 이게 어디 말인가요? 함경도 쪽인가요? 아니 함경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약간 방언인데 어디인지 좀 전라도 쪽이에요? 철수가 언제 왔디? 아니 근데 경치가 조섭디까 이런 건 경상도 말도 경상도에 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서 쓰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우리가 철수가 언제 왔디, 비쌉디다 이런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형사절의 시제로 넘어가면 관형사절은 쉬워요. 읽는 현재형이죠. 읽은 과거형이죠. 읽은 과거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제 읽은이니까 가는 현재형이죠. 넘겨보세요. 가는 과거형이죠. 이건 쉽죠.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간이니까 과거죠. 그 다음에 44번 저기 마당이 넓은 현재형이죠. 비싸니까 현재형. 비싼 책도 산다. 학생인 처지 이것도 이제 현재형으로 이제 써였어. 근데 이 관형절을 지금 278쪽 보고 있어요. 278쪽. 그 46번에 보면 이번 방학에 읽을 책. 그러니까 이건 현재형의 미래형이에요. 읽을. 아니 미래죠. 미래. 이번 방학이. 내일 갈이니까 뭐예요? 미래죠. 그 다음에 지금 신나게 놀고 있을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말이 참 복잡한 게 을은 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데 있을이 나와. 지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있을 을이 붙으면 원래는 미래형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미래형인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말에 이렇게 미래형의 의미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렵죠. 영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고 영어는 현재면 현재고 미래는 미래예요. 근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복잡해요. 어른이 되었을 손자놈이 보고 싶다. 어른이 되었을은 이건 이제 보세요. 을은 미래인데 어는 또 과거형이잖아. 되었을이란 말 써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여행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건 미래형인데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자.
이런 것도 이제 꼭그 현재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현정으로도 약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미령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는. 자, 279쪽입니다. 279쪽에 보면 넷째 줄. 더는 은과 마찬가지로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다라는 거 알죠?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예요. 는 던으로 과거를 나타낸 자. 짧던 해가 길어지고 춥던 날도 많이 풀렸다. 이거 과거 기억나죠? 짧던. 애땐 소년이던 과거형이죠. 애땐 소년이던이니까. 그 다음에 다니던, 머물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번 같은 경우 더는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똑같은 거죠. 맞죠? 내가 다니던 이것도 원래 내가 살던 고향이 맞다고 기억나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일본어식 표기예요. 와타시 노 이런 노가 이제 주격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다. 머물던 호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과거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요. 하던 일을 끝내자. 왜 가던 길 돌아가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자, 더는 하다가 중단된 일에 쓰이죠. 그러니까 일회성 행위에서는 안 쓴다. 자, 밑에 주세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 동사에 던이 쓰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자, 볼까요? 이 학교가 내가 졸업한 학교가 되죠. 예. 잠깐. 예. 내가 졸업한 학교야는 되는데 내가 졸업하던 학교야라는 말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졸업한 학교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졸업하던 학교가 말이 돼요? 이건 아니는데 이게 중단된 게 아니잖아. 태어나신 곳은 되는데 태어나시던 곳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어제 난 상천이 있는 데인데 어제 나선 상천이? 상처가 나갖고 중단됩니까? 거의 다 잡았다가 놓치는 되는데 놓치던 고기가 아까워 죽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 몰라도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 53번. 이것도 쉽죠. 잠자리를 잡는 현재형이죠. 잡으는 과거형이죠. 잡던은 잡는 현재형, 잡은 이제 과거형이죠. 잡던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미래 완료형의 의미가 좀 있겠죠. 키가 작은 현재형, 작던은 약간 과거형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던은 이 던에 비해서 일이 완결된 상황이래요. 보세요. 쓰러지던 나무하고 쓰러졌던 나무잖아요. 쓰러졌던이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를 이렇게 세웠다는 건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갖고 거의 넘어갈랑 말랑 그것이 쓰러지던이에요. 근데 쓰러졌던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도 외가에 갔던 적이 없다. 갔던 완결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기던 적이 있었다. 빼앗겼던이죠. 완결이죠. 일제 36년 있었잖아요. 빼앗겼던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놀랐던, 즐겁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옛일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던 기억 중에 놀랐던 기억이 좀 더 옛일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자, 즐거웠던 시절 뭐가 좀 더 옛일을 부각시켜? 즐거웠던 부각시킨다. 이 말씀. 됐죠? 자, 절대시제, 상대시제는 아까 한번 설명했었어요.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절대시제. 발화시 외의 시점,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상대시제. 그래서 깨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59번 A. 현재라고 써봐. 현재. 자, 어제 깨꼬리가 우는 소리. 과거라고 써요. 과거. 5월이 되면 깨꼬리가 우는 소리. 미래. 자, 보세요. 이렇게 우는 하나 가지고 우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우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이 가지고 위에는 현재. 맞죠? 밑에는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복잡해요. 맞나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이건 뭐냐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고라고 썼지만 온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왔다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가고가 현재형이죠. 근데 밑에 있는 과거는 과거형이죠. 여러분 봄이 갔고 여름이 왔다 이런 말 있어요? 우리말에? 없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를 벗어나니 기분이 상쾌하다. 자, 벗어나니 동그라미, 상쾌하다 밑줄. 그러면 상쾌하다가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벗어나니도 현재형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를 벗어나니 동그라미,
상쾌했다 밑줄. 이것도 현재. 아니 상쾌했다가 과거형이잖아. 아니 그렇지만 지금 도시를 내가 벗어나고 나니까 상쾌. 아니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거기서 상쾌했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를 벗어났으니까가 그렇죠 현재형이긴 하죠.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상쾌했다가 나왔으니까. 벗어나니 현지하고 미지하고 뭐 짜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말은 그렇잖아. 우리말은 나는 뭡니까 학교에 가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여러분들 이제 하셨잖아요.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했다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가서가 현재형이지만 과거형이라는 그 이야기죠. 맞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세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현재도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니 그렇죠. 현재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여튼 문법적인 표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게 현재형이니까 이것도 현재형이니까. 틀려요. 지금 설명을 좀 알아는 들으시겠어요? 네. 뭐 어렵진 않아요. 이제 단지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자, 그럼 시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그 수가 적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포괄적이다. 맞죠? 시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3번에 보면 시제 형태소의 생략과 출현은 자유롭다는 아니죠. 그렇죠? 시제 형태소의 그 생략과 출현은 그러니까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과거에는 at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 이해 가시죠? 자, 2번. 자,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잘생겼다. 이것도 아까 이거 271페이지라고 써보세요. 271쪽이 있었어요. 그 아까 기억나죠? 과거 시제지만 뭘 나타내요? 현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닮았다 과거형이에요? 잘생겼다 과거형 아니죠? 이것도 과거형 아니죠? 얘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냈지만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거. 더우시면 거기 문 열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 거 하나 누르고 열면 돼. 더우실 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3번 예문의 표현 이것만 하고 싶게요. 더의 쓰임 옳지 않은 거예요. 춥더라 쭉 나왔죠. 자, 4번을 보세요. 더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여기 보세요. 이더라라는 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냥 느낌이잖아, 느낌. 춥더자, 여러분 춥더자 이런 말 써요. 청유형은 하자인데 서울은 춥더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과 쓰이기도 한다는 아니죠. 자, 다른 사람의 내적 심적 경험을 표현한 일엔 더가 부적합하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표현한 일엔 더가 더 부적합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경주는 대구에 있더라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쓰인다. 그렇죠? 더는 이제 주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쓰는 게 맞죠. 너 어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거 과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는 함께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가 더 있네요. 4번 넘겨보시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이것도 아까 계속 설명했어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를 나누는데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절대 시제. 그죠? 그 다음에 주절의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상대 시제. 이거는 265쪽에서 금방 했었어요. 265쪽 펴보세요. 265쪽 펴보시라고요. 265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요것만 하고 싶게요. 265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간 표현이 반드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다. 발화시가 아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절대시제, 발화시가 아닌 어느 때 주로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시제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시제, 상대시제. 거기 있는데 표시 없어요? 네. 이제 옛날 책하고 좀 다를 거예요. 페이지가 좀 다른데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